마켓나우 2부 출발합니다. 김우현입니다.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좀 3대 지수 모두 힘이 없이 마감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어느 정도의 또 우려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구간 1.9%의 오름세로 6,467선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코스닥이 그래도 시초가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약보합권까지 현재 올라와 있네요. 854선을 현재 지나갑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 코스피가 삼전 닉스 중심의 반등세를 키워가면서 6,500선을 오랜만에 탈환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2% 가까운 낙폭을 지금 많이 줄여냈기 때문에 이 약보합권의 흐름, 하락폭을 모두 만회를 하고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최근의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8월에 이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연장해갈 수 있을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앵커 브리핑 통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어요. 반도체 훈풍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닐까라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져가고 싶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보려고 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좀처럼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이틀째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게 계속해서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모습인 거고요. WTI 기준으로 1.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합니다. WTI가 지금 한 83달러 위까지 올라와 있는 게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시장은 이제 7월의 CPI로 조금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9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예상치를 여러분들 좀 보시자면요. 7월 CPI 예상치가 어느 정도 이제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의 상승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PI의 이 발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CPI 결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결과치가 나왔을 때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다면 금리 인상까지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좀 부담으로 작용할지도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CPI 발표가 나오고요. 내일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또 나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서 8월에는 없지만 9월에도 있을 FOMC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값이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가요. 지금 국제금값이 온스당 4,4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 건데요. 금값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다가 다시금 반등을 또 몇 주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부분이 안전자산인 금값으로 조금 탄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위험 회피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시장을 뜯어보면 그렇지는 또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연 이제 CPI 대기 모드라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 상승 압력을 주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10년물 국채금리 그동안 우리를 조금 많이 우려하게 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으로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그 안에서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ADR 같은 메모리주들 중심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은 그래도 위험 회피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표 발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미국 증시 낙폭도 뭐 그렇게 컸던 건 아니고요.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메모리 업체들이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가 2% 넘는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약세를 뚫고 지금 코스피가 잘 올라가는 상황, 삼성전자 위주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강세가 그렇게 또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CPI 시장 전망치 한번 자세하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이제 예상치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3.4%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원 CPI의 YOY는 지금 2.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 MOM은 0.21%의 상승, 또 근원 CPI MOM은 0.2%
0.7%의 상승입니다. 이 표를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밤 9시 30분 우리 시간입니다.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내일 밤에 나오는 그 생산자 물가지표 PPI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매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주주 환원이 매물을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AI주들의 투심을 좀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게요. 주주 환원은 어쨌든 지금 이 메모리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많이 번 것을 이제 나눠준다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주주 환원은 평가를 할 것이고 이게 또 외국인들의 투자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이쪽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반면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또 많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반도체 산업 갈 길이 워낙 멀기 때문에 반도체는 또 끊임없이 팹 투자를 해야 하는 업종인데 이게 주주 환원을 하면서 현금을 많이 소진을 하면 팹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지금도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해석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관전 포인트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과 시설 투자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밤에 하이닉스 ADR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7%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141달러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다만 또 우려가 있는 게 아무래도 메모리의 이 피크아웃입니다.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닌가라는 우려인데 이거는 또 기업들이 장기 계약으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미 10곳과 장기 계약을 맺었고 마이크론은 16곳과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장기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의 메모리 사이클이 끝나고 실적이 급락하는 것을 조금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 기업들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메모리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 이번 주주 환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이클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주주 환원이 조금 과도할 경우에 추가 팹 건설 축소 우려가 있다라는 건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고요. 과연 삼전 또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과 시설 투자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면서 앞으로의 주가 그동안의 하락을 좀 딛고 반등할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기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3.7%의 상승입니다. 24만 8,750원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어제 4%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고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추가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5만 원 선 탈환을 한번 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에 이어서 추가 시세 올라갑니다. 하이닉스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비교해서는 그래도 조금 아쉬운 흐름 가져갑니다. 그래도 탄력이 지금 약간 올라오긴 했네요. 145만 1,000원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1.8%의 강세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지금 21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이제 반등을 주면서 121선도 뚫어내고 25만 원 또 30만 원을 탈환할 수 있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건설주가 최근에 너무나 잘 갑니다. 오늘도 상승률 상단에 있는 게 금호건설 같은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추가 시세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아무래도 건설 그리고 전선, 전기 이쪽으로 또 시세가 잘 붙습니다. 결국은 확장으로 해서 봤을 때 AI 이쪽의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가 최근에 빅테크와 AI 데이터 센터를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런 모멘텀을 가져가고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8월만 해도 평균을 냈을 때 건설주들 한 15% 이상의 상승세를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2분기에 실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 잘 나왔고 앞으로도 원전, AI 데이터 센터 수주 기대까지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전
원전과 AA 데이터 센터를 수주를 한다면 앞으로의 실적도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주택 쪽으로도 괜찮습니다. 신규 주택도 많이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분양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경상 마진이 조금 확보가 됐다라는 것도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협력 방안이 또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정부의 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중심이 되는 게 데이터 센터 조성입니다.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 전력 이런 부분인데 정부가 이거를 지금 육성한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또 원전을 짓는다면 건설주들이 어쨌든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으로 앞으로의 주가 상승도 굉장할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오늘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금호건설 같은 종목들 오늘 흐름이 좋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의 시세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 하나 보셨어요. 화장품이 최근에 또 너무나 잘 나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ODM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에 이제 수출 증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2분기 실적까지 잘 나오면서 화장품주들 끊임없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실적을 또 보고 시장을 보자니까 반도체주들의 투심이 조금 흔들릴 때 이런 자금이 또 화장품주로 많이 옮겨갔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7월에 이제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13억 5,100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나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장품 수출액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한 자료인데요. 이번 연도 4월을 보시면 13억 5,200만 달러로 가장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한 5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7월에 기록을 했던 게 13억 5,100만 달러입니다. 지금 100만 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앞으로의 지금 8월, 9월 데이터가 나온다면 이번에 최고를 기록했던 2026년 4월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7월에는 13억 5,100만 달러 어마어마한 기록을 또 세워줬고요. 아무래도 화장품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료를 개발하는 회사,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기사, 또 OEM, ODM 기업들 여러 가지 또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가장 지금도 중심이 되고 있는 게 ODM 기업들입니다. 오늘 이따 머니코드에서 또 ODM 기업과 관련된 리포트를 하나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ODM 기업 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단연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입니다. 이 두 기업 실적 뒷받침 탄탄하게 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ODM의 3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얼마 전에 정말 깜짝 놀라운 실적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한국콜마보다 기업의 가치는 조금 작을지언정 코스메카 코리아가 주가 상승은 오히려 훨씬 더 뛰어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기업들 지금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이제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스메카 코리아,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LG 생활건강까지 화장품 중소형주, 대형주, 화장품 용기 업체, ODM, OEM 할 거 없이 너무나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 정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반도체에서 약간 지친 투자자들이 정말 실적이 눈앞에 나오고 있는 화장품주로 조금 옮겨가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8월 12일입니다. 오늘이죠. 한국콜마 클래시스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특히 한국콜마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ODM 대장업체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들의 시세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뷰티 스킨, 오가닉티, 코스메틱 같은 약간 작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연일해서 이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실적 발표 오늘도 앞두고 있는 한국콜마가 26%의 급등입니다. 상한가 직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코스맥스 너무나 좋은 실적 발표했고요. 잠시 후에 머니코드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맥스는 19%의 급등으로 25만 원 선까지 올라가 있고 얼마 전에 너무나 좋은 실적을 역시
어제 발표해준 코스메카 코리아 ODM 3위 업체입니다. 역시 급등세 19%의 상승으로 21,7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의 시세가 참 그동안 상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었죠. 사실 상반기에는 이게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 거의 다 다른 업종들이 수급이 메말랐던 상황이었는데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이렇게 화장품주까지 온기가 올라붙고 있고 또 실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좀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이 이제 D-Day인데요. 정부가 이제 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부실 기업들을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안을 이제 예전부터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상장 폐지 제도를 조금 강화하면서 이른바 동전주라고 하죠. 1,000원 미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을 이제 퇴출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제도가 오늘 시행이 되는 게 오늘이 이제 D-Day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이 38곳, 코스피가 10곳으로 총 거래소가 44곳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냐? 관리 종목으로 지정 우려가 예고된 기업들입니다. 이게 이제 1,000원 미만으로 동전주가 됐다고 해서 바로 상장 폐지를 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조금 더 유예 기간을 아무래도 주고 있습니다. 90 매매 거래일 동안 개선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때 반인 그러니까 45 매매 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1,000원의 이상 주가를 유지를 해줘야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통과를 하지 못한다면 상장 폐지의 사유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단은 관리 종목으로 먼저 지정이 되고 1,000원을 45 매매 거래일 동안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후에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중에 1,000원을 터치해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해소된 기업이 10곳이다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업들마다 관리 종목 지정이 된다라고 이제 나오는 그 예고 기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는 그 날짜들도 다 다를 텐데 일단 오늘입니다. 8월 12일이 이 기업들이 1,000원 이상을 한 차례도 회복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첫 번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이제 부실하면서 퇴출이 될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런 오늘 그 제도가 시행이 된다. 동전주 관리 종목 지정 D-Day다라는 내용까지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또 이야기들이 있는 지금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어느 정도의 탄력을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코스닥의 오늘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오늘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시장 10시 17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시황 상황 어떨지 한혜정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양시장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가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갛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6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 조정 국면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주주 환원체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구간 3.7% 4% 가깝게 올라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2%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장 재건에 나서면서 낸드 생산량이 50% 이상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재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2.3% 오름세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하이닉스보다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 부각반의 스퀘어를 더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구간 무려 8% 가깝게 강세 튀어오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MLCC 기판 쪽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기가 현재 구간 3% 가깝게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이 MLCC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하나증권에서는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 300만 원까지 또다시 상향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섹터 내에서 LG 이노텍도 6% 가까운 시세를 분출하면서 오늘 기판 쪽에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기업들도 분위기 좋고요. LG 그룹주도 오늘 함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LG 화학과 LG 전자, LG 그룹주 일제히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 전유죽도 오늘 함께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 빨갛게 포착이 되면서 이 금융주가
함께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갛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4% 오름세, 신한지주도 1.3% 강세고요. KB금융 같은 종목들까지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데 코스닥 상황은 어떨지 곧바로 열어보시죠. 연일 상승 랠리를 달리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 이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그간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3% 가깝게 빠지고 있는데 장중에 4% 넘는 낙폭을 포착되기도 했지만 지금 낙폭을 조금 만회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대부분이 쉬어갑니다. ABL바이오 3%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동반 약세 보이고 있고요. 삼천당제약과 펩트론, 보로노이까지 오늘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이 반도체 장비에 따른 일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공장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에 따른 그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종목들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일부 종목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 랠리를 달리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도 5% 추가적인 시세 분출하고 있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하락으로 포착이 됐지만 오늘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2% 강세 붙어가고 있고 다만 PSK와 리노워 같은 종목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쉬어가던 로봇주가 오늘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4%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유니트리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불안감도 있다라는 점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늘 상승 전환됐네요. 이렇게 오늘 양시장 트레이딩 맵 함께 살펴봤고요.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이 더 강합니다. 2.5% 오름세 유지하면서 6,500선까지 다시금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4%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현재 구간 853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작에 이어서 오늘도 메이저 주체 간의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4,5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 개인이 홀로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 던지고 있는 반면 개인이 홀로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1,900억 원, 2,000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양시장 오전장 분위기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머니커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함께 읽어볼 거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가져온 게 실적을 어제 아주 좋게 발표한 기업 두 곳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 먼저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이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전달을 해줘서 특징적이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잘 벌지만 가장 싼 타이어주다라는 이 제목을 붙이고 나온 리포트입니다.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고요. 어제 실적을 발표한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 입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어제 실적을 보고 나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연이어서 나온 기업이기도 하고요. 어제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순이익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는 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긍정적인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하는 시장, 지금은 7% 넘는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가장 잘 벌지만 가장 싼 타이어주다라는 이 문구보다 더 좋은 문구가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목표 주가를 지금 기존에 8만 원을 제시했었는데요.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9만 5천 원까지 많이 또 끌어올렸더라고요. 일단은 타이어주 하면 3사가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넥센, 그리고 금호타이어 이렇게 세 기업을 꼽고는 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이 특히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이유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2분기에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타이어 일단 본업에서 너무나 잘 나갔더라고요.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왔나 한번 보니까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이 과거부터 이제 우리는 쉽게 말해서 비싼 타이어를 많이 팔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타이어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재편한 인물입니다. 그런 데이터가 계속 쌓여오면서 포트폴리오가 지금 고부가가치 타이어들로 많이도 바뀌어 있고요. 이게 지금 힘을 발하면서 빛을 발했고 실적이 분기 최대 매출이다라고까지 또 올라온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타이어 안에는요. 전기차용 전용 또 타이어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또 휠이 큰 고인치 타이어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과 유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와줬습니다. 중국은 이제 전기차를 조금 사용한 지가 오래되면서 이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용 교체 타이어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게 한국 타이어의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근거 중 하나고요. 또 하나는 유럽에서도 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유럽 매출도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이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긍정적인 모멘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순이익이 굉장히 좀 아쉽게 나왔어요. 매출은 잘 나왔는데 순이익 자체가 아쉬웠던 배경. 이 한국타이어가 지금 그 헝가리 쪽에 법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헝가리 법인은 지금 헝가리 통화가 이제 포린트라는 게 있는데 포린트를 가지고 이제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화가 떨어지고 이 포린트의 가치가 많이 높아지면서 이 그동안 한국타이어가 가지고 있던 이 유로 자산을 이 포인트로 바꾸는 과정에서 회계적인 조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순이익의 손실까지 조금 연결이 되면서 이번 실적에서 순이익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어제 주가가 하락을 했던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3분기 실적을 또 이제 우리가 눈높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3분기가 조금 전통적으로 이익이 좀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운송료도 많이 높아지고 원가 부담이 높아지는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국타이어 측에서는 가격을 3분기부터 인상할 거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다만 이 3분기에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도 이게 바로 실적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4분기 정도 돼서 실적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한국타이어를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좋게 보는 포인트가 바로 4번입니다. 유럽에서의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EU의 지금 반덤핑 관세율이 한국타이어가 적용받는 게 4%대로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국내의 다른 타이어 기업들은 지금 24% 정도로 지금 관세를 받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다른 또 중국 기업들은 무려 45%의 관세를 지금 EU에서 받고 있는데 이걸 한국 타이어가 4%까지 지금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지금 주가는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95,000원까지 올려 잡았고요. 지금 주가가 7만 원대니까 이와 비교해서도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국타이어의 주가 어떻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고드렸던 코스맥스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실적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 너무나 좋은 실적 나왔습니다. 2분기 성장 굉장히 좋았고요. 영업이익 모두 다 만족하는 이런 실적을 내놨습니다. 2분기에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었었는데요. 이거를 상회하는 737억까지 올려잡는 이런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37억 정도밖에 상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좋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주가가 이렇게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법인에서 이번에 코스맥스가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026년 매출도 53%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법인에서는 꾸준하게 코스맥스가 흑자가 아니라 적자를 좀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탈피하고자 코스맥스가 꾸준하게 인건비도 줄이고 고정비를 줄이는 여러 가지의 또 이런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또 빛을 발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미국 법인의 첫 분기 흑자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앞으로 이 흑자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DB증권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국 법인에서는 뭐 꾸준히 너무나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매출 5천억을 돌파를 해줬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ODM 2위 업체입니다. 1위가 이제 한국콜마, 2위가 코스맥스라고 불리고 있고요. 한국콜마는 약간 이런 기초 제품 같은 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맥스는 색조 화장품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또 차이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ODM 업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OEM 업체들은 그냥 단순
단순히 브랜드가 요청을 하면은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는 업체들인데 ODM은 화장품 브랜드가 요청을 하면 브랜딩부터 그리고 기획, 생산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반도체에 TSMC가 있다면 우리나라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그 반도체 TSMC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큼 화장품 업계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가져가고 있다라고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중국과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시장도 꾸준하게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는 코스맥스입니다. DB증권에서 업종 내 최선호주 그리고 비중 확대 의견까지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32만 원까지 올려잡은 코스맥스인데요. 지금 화장품주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같은 흐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3분기, 4분기 내년의 실적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확대가 될 수 있을지 함께 평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코드 통해서 오늘 나왔던 리포트들 2개 한번 읽어봤고요.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전문가의 시각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온 이난희 파트너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나와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반등이냐, 뭐 다시 조정이냐,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반도체에서 로봇에서, 그죠? 지금 보면은 어제도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 움직이는데 오늘은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힘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라는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을 다진다 이런 것보다는 이미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닥을 다졌죠, 그죠? 다지고 지금 보면은 그 중심축에 사실 이 어제 뭐 반도체 관련한 뭐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였고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테스트라든지 이렇게 좀 움직였는데 그것보다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뭐 이 시장을 뭐 주도한다기보다는 저는 하나의 어떤 좀 틈새 전략으로 뭐 시장의 어떤 순환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에서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한 흐름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로봇도 나오고 하이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시장을 이끄는 전체적인 어떤 시황을 만드는 데는 무엇보다도 지수를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수를 이끌어주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냐. 지금 보면은 들이 많이 이렇게 힘을 빠지고 있지만 오늘도 JW 중위제약 같은 경우도 뭐 재료가 나오고 지금 보면은 계속 어제도 뭐 삼천당 제약이 재료가 나오고 또 이틀 전에는 뭐 알테오젠이 재료가 나오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로봇도 로봇이고 화장품도 화장품이겠지만은 그래서 시장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움직인 것처럼 코스닥 시장에도 아이오가 누가 깃대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이틀 전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 20만 원짜리를 300만 원 만드는 1등 공신이 미국의 블랙록이라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상당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펀드인데 뭐 자산이 한 1경, 2경 정도가 되는 그런 자산을 가진 펀드입니다. 거기서 하이닉스를 올해 3월 달에 어떻게 했을까? 100만 원 할 때도 무조건 사라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을 만들었듯이 지금 보면은 이 블랙록이라는 이 펀드가 지금 이틀 전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알테오젠을 매수했다. 보통 이제 이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5% 이상의 어떤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공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언제부터 샀느냐는 7월 30일부터 대충 30일까지 한 4.9%의 4.98% 정도 샀는데 31일 날 22,703주를 더 사면서 5%의 공시를 만들어서 지분 공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 블랙록이 이 코스닥 시장을 당기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알테오젠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알테오젠의 보유 수량이 한 269만 주가 되거든요. 블랙록이.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을 600포인트를 찍고, 그죠? 터닝해서 1,800, 2,000포인트를 만드는 1등 공신을, 그죠? 저는 뭐 알테오젠으로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분이 들어오고,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제는 바닥을 가지고 뭐 조정을 보느냐, 이런 것보다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오늘 뭐 JW 중해제약도 상당히 뭐 괜찮아 보이고요. 뭐 알테오젠도 뭐 좀 좋아 보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트레이딩 방법을 찾아보는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단희 이데일리온 파트너님께 시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시장 대응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장 전략 한번 전문가께 들어봤고요. 자리 옮겨서 여의도 포커스 통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ETF가 주가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ETF가 주가를 흔들었다. 월가가 최근 코스피 급변을 AI 쏠림과 레버리지 ETF가 만든 구조적 위험으로 진단했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더 판다. 특히 이 주문이 장마감에 집중되면서 큰 변동이 더 큰 변동을 부르는 숏 감마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노무라는 지난 6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1% 움직일 때마다 약 100억 달러, 우리 돈 14조 원 규모의 리밸런싱이 필요했다고 추산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자금이 집중되자 기계적인 매매가 다른 수급을 압도한 것이다. 월가는 이를 2018년 미국 믹스 연계 상품 붕괴와 유사한 경고 신호로 보고 있다. 미국은 신규 레버리지 상품을 사실상 2배로 제한했지만 한국은 상품을 대거 허용한 뒤 시장이 흔들리고 나서야 규제에 나섰다. AI 랠리가 다시 시작되면 같은 발작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다. 여의도 포커스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조금 큰 그림에서 심도 깊은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여쭤볼 게 참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또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 반등이 크게 나오긴 하는데 코스닥은 또 아쉽고요. 어제 이제 8월에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나왔잖아요. 네. 수출 정말 너무나 좋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했고 얼마 전에도 2분기 성장률도 잘 나왔다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지표들도 잘 나오고 경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막상 시장은 그래도 오늘은 조금 올립니다만 6월, 7월에 빠졌던 걸 완전히 되돌리긴 좀 많이 먼 것 같거든요. 이게 실물 지표와 지수가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거는 어디서 또 괴리를 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7월 한 달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예. 이제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거의 다 뭐 고점 대비로 따지면 6월 21일 기준으로는 뭐 40%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되게 좀 뭐랄까요? 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따로 노는 거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할 수밖에 예, 없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꼭 거꾸로 지금 연초유로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여전히
전 세계 1등 수익률을 달리고 있다라는 오. 측면에서 예. 좀 차이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7월 한 달간 지금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7월 한 달에 지수 수익률인데 대표 지수 우리는 코스피, 대만은 뭐 각권 뭐 이런 건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한 18% 7월 한 달, 대만은 한 8%, 일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국, 대만, 일본이 연초율로 보면은 1, 2, 3등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확실히 많이 오른 만큼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순서대로 지금 7월 한 달간 조정이 컸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번에 조정받아서 56%지 원래는 저때 피크로 하면 100%가 넘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정폭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지금 역대급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빠른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1,000억 달러 넘는 이 무역 수지를 달성하면서 상당히 뭐랄까요 이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하반기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게 6월 말까지 또 걱정했던 게 환율이었습니다. 예, 예. 그때 원화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중반대까지 가고 1,600원 이상 간다 막 이런 분들도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지금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한 것이 원화입니다. 원화는 지금 1,400원 초반대, 잘하면 1,300원 앞에 숫자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순차적으로 지금 우리 실물 경기를 주식시장이 이제 반영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이 실물 지표와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는 부분에 이 괴리를 한번 여쭤봤는데 그래도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졌고, 네, 아직 그렇게 뭐 그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환율도 안정적으로 좀 하향을 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뭔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반등을 빠르게 못하는 게 지표도 너무 좋고 지금 다 좋은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간밤에도 그랬고요. 이제 미국과 이란 상황이 아직은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중동의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유가 상승이잖아요. WTI 간밤에도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유가 급등하면은 결국 물가 오르고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또 오르면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걸 많이 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호르무즈 좀 지긋지긋합니다. 이제는 이게 뭐 좀 괜찮아질만 하면 또 나오고 또 이번에도 이란에서 좀 강경 대응이 나오면서 또 한 번 걱정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그 결론이고 가장 큰 이유는 유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피크가 한 120달러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 올랐다고 해도 지금 이제 80달러 초중반, 예. 한때는 지금 70달러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상황 자체는 이제 호르무즈발 유가의 급등락 가능성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걱정은 사실은 이제 원유를 갖고 오면 원유를 바로 우리 자동차에다 넣으면은 자동차 서버리죠. 그렇죠. 이게 정제해갖고 휘발유로 가든 경유로 만들든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도 고민이 유가는 내려왔는데 이 정제유 가격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정제를 할 시설 자체가 워낙 투자들을 안 해갖고 노후화돼서 생산이 좀 적고 원래 이걸 다 이게 일종의 좀 뭐랄까 더티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이렇게 공해를 유발하니까 선진국들이 이걸 다 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걸 어디에서 주로 갖고 왔느냐? 뭐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일부 했지만 유럽은 중동에서 갖고 오거나 러시아에서 갖고 왔죠. 근데 러시아, 중동 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못 하다 보니까 유럽도 문제고 또 그렇게 유럽이 부족하니까 미국이 수출하다가 미국도 오르고 이런 전반적인 부담이 이제 같이 있어서 우리 엔드 유저들 입장, 최종 고객단에서의 정제 유가가 하락이 생각보다 빠르지 못한 게 좀 부담스러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것이 그러면 혹시라도 이것이 또다시 3월달 같은 걱정이 될 만큼의 뭔가 악화가 될 거냐? 결론적으로는 그건 아니다. 이유는 트럼프는 이미 빠져나올 결심을 이미 했고
그것을 최대한 잘 이쁘게 포장해서 나오고 싶어해요. 근데 예. 이제 이란이 근데 그걸 눈치채고 좀 더 좀 세게 나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는 핵 협상 없이도 지금 이번에 협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트럼프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해결은 안 됐으나 해결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든 아마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중간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3개월도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지금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호르무즈 걱정은 되지만 이걸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고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미국의 장기금리다. 지난주에도 제가 와서 말씀드렸지만 단기금리는 어떻게 좀 조절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금리가 지금 10년물이 다시 4.7 근방까지 왔고 지금 30년물이 5.3 근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통상적으로 10년물이 5%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방까지 와 있는 거, 이 결국은 미국의 약발, 일본의 약발, 무슨 말이냐면 미일 공조해 갖고 엔화 강세로 돌려서 일본이 국채 못 팔게 해 갖고 장기금리 낮추겠다라는 그것이 생각보다 잘 안 들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엔화가 155엔까지 떨어졌다가 슬금슬금해서 오늘 거의 160엔 근처까지 와 있어요. 지금 예. 불과 2주 사이에.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장기금리가 잘 안 잡힌다는 얘기고 지금 차트에도 나왔지만 지금 30년물 금리가 다시 지금 계속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호르무즈가 아니라 미국의 장기물, 채권 시장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그 정책 공조의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히려 3월 같은 그런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는 일은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우리를 계속 또 불편하게 하는 이 미국 장기채의 그 레벨단이 높아지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도 드린 질문이 환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안정화를 보이고 있고 1,300원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도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 번 환율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똑같이 계속 우리는 환율은 말씀 주셨던 1,300원대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예.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지금 그 소위 그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탈 무역 수지를 포함한 경상 수지가 역대급이거든요. 혹시 그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신다면 지금 최근 2017년부터 지난 10년 사이에 월 단위로 보면 레벨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 올해 와서. 이래서 지금 1,000억 달러가 넘어가는 지금 상반기 무역 수지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데 원화가 약세를 간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보통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원하는 그 나라는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벌어내는데 달러 대비 그 나라 통화가 약세를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달러가 넘쳐나는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좀 과했다라는 걸 봐서 그때 제가 7월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7월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는 조금 더 소위 외도덕했던 역외 선물한 거래 시장, 결국은 투기 세력이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이들의 힘이 빠질 거다. 왜냐하면 소위 본진이 24시간 돌아가기 시작하면 소위 본진이 없는 호랑이 없는 데서 여우가 왕노를 했다면 예. 이제 호랑이가 24시간을 다 지키고 있으면 여우는 어딘가 숨어 들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측면이 7월 달에 한번 나타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생각보다 빨리 지금 이 1,400원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SK 하이닉스의 ADR 자금. 이게 소위 우리가 일종의 유상증자를 한 거죠. 예. 그 자금이 40조 원이 넘는데 그 돈이 바로 들어오진 않지만 대기 자금으로 언제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투기 세력이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시장을 빠르게 하향, 소위 우리 펀더멘탈, 우리 기초 고유 체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 자체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은 좀 재미없어서 그렇지만 조금 이제 나아지려고 하고 있고 플러스에서 우리가 해외여행 이제 지금 휴가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해외여행 가서도 조금 마음 편하게 돈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도 예.
다행이고 이 방향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좀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도나 이 연휴 잘 계산하셔갖고 해외여행 계획도 한번 세워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또 환율이 이제 7월 이후에 급격하게 안정화를 보일 것이다라고 또 계속 그런 뷰를 주셨던 분인데요. 역시 지금 환율 잘 안정화 가지고 있고 이제 1,300원대까지 조금 바라봐도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송재규 대표님 너무나 항상 좋은 비유와 함께 시작을 또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이제 환율 이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흐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한 달 내내 샀다가 갑자기 뭐 몇 조를 다 팔아버리고 이런 흐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몇 달 지났습니다만 이제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야기도 상반기 끝나가면서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을 좀 누가 움직인다고 보시고 계세요? 결론은 외국인이죠. 이제 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작년과 올해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쥐락펴락 예.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최대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유자금, 그러니까 주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 일반적인 이제 유유자금 대비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져갖고 이게 시가총액 대비로 놓고 보면은 우리 유유자금이 이제 소위 절대 금액은 안 줄고 늘고 있는데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때 개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버퍼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 예. 자체가 지금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확실히 시가총액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6월 한 중순경까지 놓고 보면 거의 반절 수준. 예를 들면 현금성 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 보면 현금성 자산이 120%에서 한 60%대까지 내려왔고 우리나라 M2 광의 통화량 대비로 놓고 봐도 주식 시가총액 자체가 한 70%, 원래 한 150%였는데 이게 내려왔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주가 빠질 때 이것을 받칠 수 있는 힘이 약화됐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국민연금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팔아야 됐는데 이게 자체가 내려오는 바람에 더 이상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할 필요는 없어졌다라는 것이 다행이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양쪽이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 기계적으로 팔아왔던 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소위 롱온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헤지 펀드들, 그러니까 단타를 위주로 하는 레버리지로 투자를 많이 하는 헤지 펀드들은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뭐랄까요 주도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변동성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외국인들의 흐름에 좀 더 집중해야지 지수나 특정 분야, 특정 종목의 움직임에 영향력이 더 커져 있는 외국인들의 흐름에 좀 더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이게 참 코스피 코스닥 같이 잘 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오늘은 코스피만 너무나 많이 오르고 코스닥은 또 떨어지는 흐름.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또 쏠려 있고 8월 뭐 초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굉장히 또 약진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게 코스닥이 그래도 또 660선인가요? 저점 찍고 지금 800선 중반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스닥으로 조금 옮겨가는 자금들이 이런 흐름이 보여질 때 이게 코스피에 조금 오늘을 제외하고 본다면 코스피의 흐름들이 완전히 또 옮겨졌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뭐 전반적으로 또 반등을 주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반도체 혼자 나홀로 가는 시장은 끝났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순환매 장세가 좀 확실히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미국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들 바뀐 가장 큰 이유가 거기도 IT 기술주 위주로 가다가 최근 들어선 다른 분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지수의 레벨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가 좀 열려 있지만 지금 그 코스피 200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시총가 중 이건 이제 삼전 닉스가 절반이 넘는 거죠. 이 6월 21일 고점 대비 지금 움직임인데 코스피 동일 가중하고 비교가 엄청나게 차이 나 있죠. 코스피 시총 가중은 반도체 주종받으면서 급락을 했고요. 반면에 동일 가중은 보시면 덜 빠지고 올라갈 때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n분의 1, 동일 가중은 n빵을 한 거기 때문에
반도체가 못 올라가도 나머지들이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덜 빠지고 더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 순환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표고요. 예. 두 번째로 코스닥이 제일 억울합니다. 이전에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질 땐 같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용수철처럼 V자 반등, 지수적 반등이 상당히 강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 한 주만 놓고 봐도 확실히 코스닥 150이 13%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안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그렇지만 우리 실적이 괜찮은 소위 반도체나 AI 관련된 중소형주들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 저 바이오 쪽이에요. 예. 근데 바이오 쪽은 이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퍼주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PR이 높은 종목들은 고금리 환경하에서는 상대적으로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술적 반등 이후의 흐름 자체는 실적 장세로 갈 텐데 최근에 대표적인 게 앞서 언급 주셨던 화장품주들 예. 이런 것들이 5월 고점 찍고 상당히 고생하다가 드디어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랠리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는 반도체만 보다가 이제는 다른 분야에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부진했던 분야들을 재발견하는 그런 하반기 장세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놓고 보면 건전한 조정과 건전한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이제 순환매 장세, 반도체 집중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온기가 펼치는 장세가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시장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또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까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렸는데 그 동전주 이제 상장 폐지 오늘도 이제 디데이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의 또 지금 시장에 이슈가 있는데 뭐 주주 환원도 문제가 좀 너무 적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가장 또 문제가 많이 됐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장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금 줄이려면은 어떤 게 개선돼야 된다라고 보세요? 제가 뭐 지난주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 이번에 7월 달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형편 없어요. 예. 시장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화나게 만든 이거 꼭 1년 전에 소위 배당 분리과세 논란 기억나시죠? 예, 그때 한번 예,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부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렇게 약하게 내갖고 마지막에 두들겨 맞고 제대로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75%가 1배 미만이에요, PBR. 이걸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 전반적인 주가가 다 올라갑니다. 예. 특히 우리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 전화번호 다 챙겨보셔갖고 문자도 넣고 전화도 하십시오. 그래갖고 이거 잘 챙겨라. 이것만 그렇게 하면은 이게 결국 국회에서 제대로 완성이 되거든요. 예. 11월까지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만 하면 우리 상법 개정안 바뀌면서 주가 랠리 펼쳤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소형주에는 이것이 더 큰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것은 참여해서 그래서 우리 주가의 레벨을 코스피 디스카운트를 한국 디스카운트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도 투자자분들이라면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포커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간밤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으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7% 소폭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프리마켓에서부터 코스피 시가총액 종목들 긍정적인 흐름 보였는데요. 1위부터 9위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양상이 눈에 띄었고 정규장 들어서 그 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이 다소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세한 지수 상황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코스피 역시나 지수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3.5% 강세 탄력 받으면서 6,568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키우면서 8,039선까지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고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855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장 초반에 개인이 사들였는데 기관 쪽으로 수급이 옮겨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눈에 띄고요. 9,400억 원대, 5,800억 원대 현재 매수해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1조 3천억 원대 매도해내고 있는 부분은 다소 아쉽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개인이 2천억 원대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000억 원대 그리고 890억 원대 매도해내면서 하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장 초반에 비해 3원 넘게 좀 오른 1,41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기업 한국콜마가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콜마는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 8,613억 원, 영업이익 1,103억 원을 거뒀다고 공시했습니다. K-뷰티 글로벌 진출 확대에 힘입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85% 증가한 영업이익은 50.17% 늘어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한국콜마는 인디 브랜드와 글로벌 진출 확대, 또 선케어 성수기 효과로 스킨케어와 선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주문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코스메카 코리아, 달바 글로벌 등 국내 주요 화장품주들이 연이어 호실적을 내면서 화장품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화됐고 오늘 장 초반부터 관련주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한국콜마 계속해서 호실적을 등에 업고 상승 탄력 키워갑니다. 25% 넘게 오르면서 1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맥스는 한국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역시나 15% 넘게 오르면서 24만 3천 원 선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호실적에 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죠.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15.3% 오름세 보이면서 12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유럽 주요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눈에 띄는 입찰 및 판매 성과를 보였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스페인에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옴니클로가 시장 선점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셀트리온 스페인 법인은 올해 상반기 발렌시아, 카탈루냐 등 4개 주정부 입찰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됐습니다. 또 개별 병원 처방도 빠르게 늘면서 옴니클로는 올해 6월 기준 스페인 점유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인접국인 포르투갈에서 올해 상반기 열린 국가 입찰에서는 셀트리온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전 제품이 낙찰됐다고 전했는데요. 강석훈 셀트리온 스페인 법인장은 제품 공급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판매 확대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호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2.6% 하방 압력 받으면서 20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요. 이어서 알테오젠도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3.8% 하락하면서 31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최근 약세장 안에서도 크게 튀어 올랐죠. 오늘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오면서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18만 3천 원 선에 현재가 형성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업계 처음으로 올해 1분기 1조 클럽에 이어 반기 2조 클럽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오전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당기 순이익 1조 9,052억 원을 기록하면서 증권업계 최초로 2분기 연속 순이익 1조 원을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세전이익은 2조 5,287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9,052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각각 86%, 9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호실적의 배경으로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급증에 따른 위탁 거래 부문 수입 증가, 또 연금 자산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또 해외 법인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고 성과를 거둔 점도 작용했습니다. 해외 법인의 2분기 세전이익은 약 6,091억 원으로 미국 37%, 홍콩 35% 등 주요 해외 거점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홍콩에서 출시한 글로벌 투자 플랫폼을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늘 금융주 흐름 긍정적입니다. 미래에셋증권 1.9% 상승하면서 36,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생명, 삼성전자가 크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지분가치 부각받고 있습니다. 5% 넘게 오르면서 30만 4천 원 선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하나금융지주는 1.3% 상승하면서 12만 9천 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주의 투심이 회복되면서 AI 데이터 센터, 또 메모리 관련한 전기전자, 반도체 기판, 또 전력 설비단이 오늘 흐름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장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률 상위 1% 초고수 혜택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코스피가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은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공장 재건 관련해서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이 밖에 화장품 종목들이 일제히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그리고 실리콘2까지 두 자릿수 급등세 포착이 됐는데요. 어제 이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무려 9개월 연속 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제는 펀더멘털 견조하게 갖춘 종목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에셋증권까지 2분기 실적 잘 나오면서 고수들 매수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기준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화장품 섹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 급등세입니다. 이 수출액도 늘었고요. 실적도 잘 나왔는데 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화장품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에스티로더를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에스티로더,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348달러에서 87달러로 지금 3분의 1 토막 이상 났다. 거의 4분의 1 토막 났네요. 자, 이런 것을 보시면서 아모레퍼시픽의 LG생활건강의 처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에 K뷰티는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LG생활건강의 두 자리를 누가 대신하고 있죠? APL과 달바글로벌이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PL과 달바글로벌의 지금 추세를 보면은 정말로 좋거든요. 자, 지금 이게 에스티로더고요. 에스티로더가 이런 식으로 쳐졌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 있는데도 저렇게 업종이 망가지면 저렇게 될 수가 있다. 자, 달바글로벌 월봉 차트고요. 5개월 동안 지금 25만 원권을 두들기고 있다가 거기가 지금 뚫리고 있죠. 자, 이제 이 위가 뚫려버리면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합판을 생각하라고 했죠. 윗공간이 비어있는 합판을 뚫을 경우에 윗공간이 뚫려있기 때문에 그냥 손은 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논리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합판이 뚫리기 시작했죠. 위에 공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비유를 재미있게 했지만 원리는 그거죠. 매물대가 없고 아예 그동안의 과거에 얽힌 아무런 연관성 있는 이동평균선이라던가 고점이라던가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간다는 거죠.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는 공간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자, APR도 마찬가지죠. 지금 APR도 결국에 10개월 선을 타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자, 지우면 보이죠? 핑크색이 10개월 선입니다. 10개월 선의 지지를 계속 받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45만 원, 50만 원. 다시 새로운 영역으로 가기가 쉬운 공간입니다. 뭐 뼈아픈 손가락이지만 보긴 봐야죠. 자, 아모레퍼시픽 주가를 보십시오. 그냥 계속 지금 2022년부터 제자리인데 2022년부터 지금 이어온 이 바닥 있죠? 이 바닥을 깨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완전 정반대죠. 아까 위에 하판이 뚫리면 손이 쭉 나간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래 하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게추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은 그 하판이 뚫리는 순간 그냥 지하로 그냥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겠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K뷰티는 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리고 있다. 그럼 이제 APR이라던가 달바글로벌에서 확인이 됐으니 그 화장품들을 만들어주는 업체들로 내려가면 되겠죠. OEM, ODM, OBM, OGM 뭐 이렇게 지금 나가는데, 자,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대표 기업이죠. 우리나라에. 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와 상한가 가까이 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야, 드디어 2015년 여기 고점 뚫었네요,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여기 지금 왼쪽이 오래돼서 안 보이죠. 2015년이면 지금 여러분들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있는 고점을 드디어 뚫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더 심하죠. 10년 전에 쌓여있는 고름처럼 맺혀있던 매물을 지금 뚫고 올라갑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만에 뚫는 고점, 대단한 힘이 나온다는 거 여기서도 보이시죠? 저렇게 강력한 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스맥스도 이제 2025년도 6월 달 고점, 얘는 이미 2015년도 고점을 6월 달에 뚫었어요. 작년 6월 달에 한번 뚫고 이 종가상으로는 다시 들어갔다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얘도 이제 30만 원을 목표 주가로 해서 날아갈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소호 업체들 있겠죠. VT 같은 리드샷을 만드는 업체라던가 아니면은 마녀 공장 같은 것들, 이런 거는 많이 밑에 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워낙 강하니까 3, 4위 업체도 봐야겠죠.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또 나르네요. 이것도 보이시죠. 고점을 돌파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하판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위에 하판을 뚫어버리면 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CNC 인터내셔널은 이런 식으로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모델 더 볼게요. 실리콘2 같은 것도 있죠. 이거는 이제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거기서 홍보해주고 외국인들 대상으로, 그다음 우리나라 소호 업체들 사장님들 대상으로 물류창고 빌려주고 백업해주는 회사죠. 실리콘2 같은 것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얘도 코스맥스 한국콜마, APR 달바글로벌이 가면은 얘도 6만 원 선 전고점까지 일단 가고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해 보겠죠. 이런 식으로 화장품 밸류체인들 싹 다 좋으니까요. 그 밸류체인 중에서 완전 망가져서 K뷰티 성장을 향유를 못하는 것들은 빼고 향유하는 것들 대상으로 1, 2, 3등주 가리셔서 참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장품 종목들, 모든 종목들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이 성격별로 나눠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전통 강자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 신흥 강자 그리고 OEM 종목들은 상승 탄력 받아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1순위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에서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 오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상승 탄력 붙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SK스퀘어도 오늘 뜨겁습니다. 장중에 8% 넘는 시세 분출하기도 했는데 두 종목 모두 고수들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사막 컨덴서 같은 종목들도 오늘 좋고요. 여기에다가 젠슨항 관련 방안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던 LG전자와 네이버까지 오늘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 장중에 14% 넘는 급등세 시연해내기도 했는데 지금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좀 자세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도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 LG전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LG전자 오랜만에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세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지금 팔아내야 될까요? 이제 팔아야 되냐고요?
지금 그 LG전자랑 현대차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분명히 지금 고점에 대한 경고를 드렸는데 좀 어쩔 수 없죠. 지금 일단 테슬라가 여기서는 주도주거든요. 자, 테슬라도 지금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자리예요. 이 지금 테슬라는 60개월선을 타고 그동안 오고 있고 지금 테슬라 차트인데 파란색이 60개월선이거든요. 보시면 60개월선마다 다 지지되는 거 보이세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번 연도 보세요. 60개월선 깬 적 없죠. 이 깬 적 없는 자리 여기 깨면은 얘도 지금 지하 땅굴 가게 생겼어요. 저기를 깨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금 현대차랑 LG전자 지금 20개월선까지 내려왔죠. 지금 보시면 아까 화장품도 그렇고 그동안 보여드린 거 다 보면은 10개월, 20개월, 60개월 그 라인의 어떤 그 차이는 있는데 전부 중요한 이동평균선에 다 걸려 있죠, 여러분들. 괜히 우연으로 지금 반등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타이밍 공부 안 하면 다 사실은 뭐 지식을 향유하는 건 좋은데 다 매매 타이밍에 맞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헛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계속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현대차랑 LG전자가 지금 반등권에 들어선 거는 맞는데 LG전자도 마찬가지죠. LG전자 어디예요? 현대차보다 좋아요. 10개월 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46만 7,500원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 가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농구공을 이렇게 높게 자신의 키보다 높게 튕기면 손으로 누르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누르기 힘드니까 탄력 있는 힘도 안 나오죠. 당연히. 이건 논리예요. 그럼 탄력 있는 힘이 바로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치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통통통통통 튀면서 이 기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목표 주가는 2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덜어내가지고 이 그 현실을 줄일지 아니면 더 물을 타가지고 더 장기적으로 갈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잘 가는 거 많잖아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거기서 수익 난 거랑 LG전자 손실이랑 상계해서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비해 코스피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요. 그래도 코스닥이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업종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버블맵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숫자는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버블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심이 회복됐습니다. 반도체가 5.2% 오르고 있는데 일단 투톱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에서 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SK스퀘어는 거의 7에서 8%대 강세 탄력 받아갑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등에 업고 크게 올랐던 심택이 오늘은 10% 넘게 빠지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단도 오늘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투톱의 지분가치 부각받는 종목들, 삼성생명보험 같은 종목들이 크게 오르고 있고요. 이어서 화장품 종목들이 연이은 호실적을 등에 업고 오늘 강세 탄력 받아갑니다. 또 오늘 AI 데이터 센터 전반에 대한 투심이 회복되면서 전기, 전자, 전력 설비단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올랐던 제약바이오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쉬어가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 테마로 전기전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일진전기가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매출액 1조 원을 넘겼다라고 하는데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넘게 올랐습니다. 전력 설비, 전기전선주들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죠. 최근 들어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대한 수혜감도 받아가고 있고 노후 전력망 수요 교체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동반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력 설비, 전선, 전기 관련한 좀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 중 특징주 한 가지 살펴보면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네, 일진전기 보도록 하죠. 자, 이거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도. 우리가 롤모델이라던가 멘토를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한 수 앞서서, 두 수 앞서서, 혹은 세 수 앞서서 좋은 행동을 먼저 하니까요. 주식시장에서도 왜 지금 롤모델이나 멘토 같은 거, 뭐 그런 개념은 아닌데 제가 비유를 든 거죠. 1등주를 왜 가리나요? 1등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2, 3등주는 그대로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 3등주를 하면은 느리고 그리고 더 적게 움직이기 때문에 1등주의 흐름이 중요하죠. 이 전력주에서 1등은 캐터필러, 미국.
그다음에 GE 베르노바 이런 회사들이에요. 지금 GE 베르노바랑 캐터필러 지금 월봉이 다 10개월 선 핑크색 선에서 조금 떠서 가고 있죠. GE 베르노바. 옛날에 그 제겔치 회장이 GE 회사 그거예요. 100년짜리 회사. 그게 베르노바가 전력적으로 빠져나와서 분할한 거고, 캐터필러 다들 아시는 CAT, 그쵸? 어렸을 때부터 어린애들 저거 퀴즈 카페에서 CAT 그려진 거 그 굴착기 그 장난감 갖고 놀잖아요. 자, 근데 이제 전력 관련주가 됐어요. 10개월 선에 살짝 안 붙은 상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2, 3등주를 가려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LS 일렉트릭이 어떻게 됐죠? 여기 10개월 선에 다서 딱 여기 지지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볼까요? 20개월 선까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은 HD 현대일렉트릭이 좋아요? LS 일렉트릭이 좋아요? LS 일렉트릭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랑 상관없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배제하세요. 배제하고 차트에 나온 모양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10개월 선과 20개월 선 사이에 있네요. 그렇죠? 순서를 매기면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순이에요. 그 다음에 일진전기, 산일전기 이런 거 볼까요? 일진전기 20개월 선. 그 다음에 산일전기도 20개월 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LS 일렉트릭이 가장 높겠네요. 물론 뭐 배전이냐, 무슨 송배전이냐, 전력기기냐, 전선이냐 또 나뉘겠는데, 어쨌든 산일전기랑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산일전기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GE 베르노바 그리고 지금 캐터필러는 10개월 선도 안 닿고요. 근데 GE 베르노바랑 지금 캐터필러가 다시 상승을 시작해서 양봉이 이번 달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전선은 뒤쪽에 있지만 얘네도 이제 뒤따라 가겠죠. 일진전기, 산일전기도. 대신에 뭐겠어요? 뒷부분에서 시작을 하니까 앞에 고초가 더 많은 거예요. 이 담벼락이 더 많고. 그러니까 저항이 더 많다는 거죠. 대신에 GE 베르노바 그다음에 이 지금 캐터필러가 계속 가준다면 일진전기, 산일전기도 반등을 해서 10개월 선을 따라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더 갈지 안 갈지는 GE 베르노바, 캐터필러가 가면은 일진전기나 이런 것들을 더 보유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3등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마음가짐과 그런 기술적인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네, 일진전기 목표 주가 1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 섹터로 화장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로 백화점 살펴보겠습니다. 백화점 대장주죠. 신세계가 어제 실적을 냈습니다. 실적이 긍정적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1%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는데 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DB증권에서는 27% 넘게 목표 주가를 좀 낮춰서 잡았는데, 일단 좀 특징적인 건 지난주에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면서 밸류에이션 업종 전반에 대한 좀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변동성 장세 안에서 백화점주 자체를 나름의 대피초로 삼고 계셨던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화점주 좀 계속 들고 있는 게 좋을지 전망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주는 미리 수익 실현을 했었어야죠. 이거 지금 다 까먹고 앉아 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거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은. 지금 진짜 그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을 것 같아서 지금 억울해가지고 더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사실 신세계도 거의 이제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은 연초 주가로 딱 돌아갔고요. 신세계도 지금 거의 돌아갔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까 LG전자를 차트를 보셨으면은 지금 신세계랑 똑같거든요. 보세요. LG전자 보세요. 고점에서 48만 7천, 46만 7천 원에서 20만 800원이 8천 원이네요, 지금. 26만 원이 한 주당 깎여가지고 지금 10개월 선까지 왔거든요. 근데 10개월 선을 그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급등해서 10개월 선하고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럼 그 10개월 선까지 기다리면 이걸 다 까먹게 되잖아요. 이렇게 고점일 땐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10개월 선 사면은 2번 먹는 거예요. 이모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10개월 선을 지지를 받고 가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쭉 들고 간다. 이격이 높을 때는 팔고 다시 사서 가야죠. 안 그러면 이걸 다 깎아먹는데, 그럼 뭐 그냥 자식에게 물려주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그 생각 아니라면은
내가 젊을 때 그 주식 수익 실현 해가지고 이득을 봐서 즐겁게 살아야죠. 그렇죠? 자,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10개월 전에 다시 샀으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뭐 지금 어쩔 수 없죠.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은 여기서 반등을 노려가지고 물량을 덜거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아까 그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키보다 공을 높게 튀긴 다음에는 손으로 당겨가지고 억지로 딱 내리기에는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통통통통 튀기면서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그럼 기회비용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종목들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10개월 선에서 지지가 확인이 됐고 신세계가 제일 괜찮아요. 롯데쇼핑은 깨져서 20개월 선까지 갔죠.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개월 선까지 갔어요. 얘네들은 지금 연초 주가까지 다 돌아가서 다 내뱉으셨을 거예요, 수익을. 자, 어쨌든 신세계를 1등주로 보셔야 되고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하더라도 신세계가 만약에 10개월 선 깨잖아요. 그럼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손절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10개월 선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현실적으로 50만 원 정도까지 일단 반등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백화점 대장주들 고점을 경신했을 때 수익 실현을 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차트와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꼬마 버블과 특징 종목도 한 가지 뽑아주시죠. 네, 화장품이 안 좋을 때 화장품을 봤듯이 오늘 화장품 이미 며칠 동안 날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APR 달바글로벌이 이제 고점 갱신을 하는 것이 조금 남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꼬마 버블을 미리 봐야죠. 미리.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그거는 긍정적이에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를 들었다시피 이제 바이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2차 전지도 솔직히 딱 봐도 여러분들 힘 빠졌잖아요. 지금 코스닥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5위까지 갔는데 오늘도 8% 오르고 있고 원익 IPS가 리노공업을 제쳤네요. 7% 오르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10위 안에 이오테크닉스까지 진입을 했네요. 10위 안에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리노공업, 주성 엔지니어링, 자, 반도체 소부장 4종목이 편입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 장비 세계에 리노공업 부품까지 소재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장부가 4종목이 속해 있습니다. 자, 많이 변했죠. 원래 이 안에 ABL 바이오,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이 3개가 있었거든요. ABL 바이오 빼고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는 12, 13위로 밀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저렇게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가가지고 부진한 애들을 지금 치운 다음에 코스닥 그 지수를 살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꼬마 버블로 지금 바이오를 준비한 거는 바이오가 이제 좀 한 단계 밀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테오젠이 지금 20개월 선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오가 조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지금 ABL 바이오는 작년 초 주가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또 반대로 빈집털이를 들어가셔야죠, 이제. 반도체 소부장 맨날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 날라갔고 이제 시가총액을 굳건히 지킬 테지만 바이오 종목들을 또 이렇게 처져 있을 때 노리는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대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ABL 바이오, 그다음에 펩트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이 4개가 이 지금 우리나라 이 수출,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이에요. 대충 보시면 60개월 선 정도까지 다 빠져 있죠, 파란색.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60개월 선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알테오젠을 대장주로 보시면서 가면 되겠죠. 알테오젠이 20개월 선을 돌파하면은 이 나머지 애들은 이제 60개월 선에서 반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꼬마 버블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 4종목을 주력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던 제약바이오, 코스닥 상위 종목들에서 좀 많이 내려놨는데 제약바이오 부문을 꼬마 버블로 뽑아주셨고요. 그 안에서 특징 종목은 알테오젠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섭 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함께 만나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상장사 23곳이 당장 13일부터 관리 종목으로 대거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수십 개 기업이 무더기 퇴출 갈림길에 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25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돈 상장사는 코스닥 28곳, 코스피 8곳 등 총 36곳에 달했다. 이 중 23곳은 지정일 전날 종가까지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관리 종목에 지정된다. 관리 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에 주가를 올리지 못하면 오는 10월 첫 최종 상장 폐지 사례가 나오게 된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주식 병합을 선택하며 거래를 정지한 기업도 10곳에 달했다. 하지만 1년 이내 병합이나 감자를 진행한 기업은 추가 조치가 제한되어 근본적인 주가 부양 없이는 퇴출을 면하기 어렵다. 반면 극적으로 주가 1,000원을 넘기며 시름을 덜어낸 기업들도 속속 나왔다. 시장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2분 모셨습니다.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위원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도 시장에 대한 좋은 전략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번 지금 이제 되게 애매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코스피 반등이 강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7월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제 되돌리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논란이 많이 되는 게 시장이 바닥을 다졌냐 아니면 바닥을 다진 게 아니라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예. 바닥은 다진 것 같다라고 오.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강하게 올라갈 만한 동력이 조금은 모자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결국에 개인 투자들은 지금 7천에서 8천 사이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저 예. 같은 경우도 좀 조금 물려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레벨에서 팔고 싶어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5월과 6월처럼 강하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반등은 좀 쉽지 않은 환경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이번 시장을 다시 이끌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는 그런 투자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 그리고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같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장에서는 다시 코스피가 더 올라가는 모습들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5월, 6월 대비했을 때 천천히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속도를 느리게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완전히 다진 거로 보고 계신 것 같고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지수 7천, 8천 또 9천일 때 많은 분들께서 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 지수가 조금 올라온다면 차익 실현 욕구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또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빠른 반등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외국인들이 자금 들어오면서 천천한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바닥이 일부 다져졌다라고 또 시각을 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라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게 이건 것 같습니다. 6월과 7월 우리 시장 좀 너무 많이 흔들렸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글로벌 대비해서도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지표들도 괜찮고 왜 이렇게 우리 시장만 많이 빠졌을까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것은 사실 반도체가 반도체 업종 때문인 거죠. 예. 반도체가 지금 잘 버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올해 잘 벌고 내년 잘 벌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래왔듯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2028년 이후에 이익이 꺾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반도체를 사주는 애들이죠. 사주는 애들인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는 게 아닐까? 수익화를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는 게 같고 또 두 번째로 반도체를 공급하는 측에서 우리나라도 공급을 늘리겠지만 소위 말하는 CXMT 같은 중국 쪽 반도체들이 굴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쪽을 보면 항상 걱정했던 것이 중국이 들어와서 나만 하는 게 없어요. 2차 전지, 화학 모두 다 수익성이 꽝이 돼버리는 중국이 들어오는 게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굴기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와 내년 반도체 돈 버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2028년부터 돈을 못 버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하는 것을 2028년 돼야지 알 수 있겠죠.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투자 심리의 지금 훼손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확인하는 언제 할 수 있을까? 2027년쯤 되면 당연히 내년 거에 대한 그런 계약들 같은 게 나타나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때 만약에 나쁘지 않는다면 그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발생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의 훼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심리가 글로벌 전체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훼손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6월처럼 강한 반등보다는 점차적으로 그런 공급 과잉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해소는 되겠죠.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도 2028년, 9년 이후에도 AI 데이터 센터 투자 거기에 나아가서 뭐 그런 피지컬 AI 이런 것들에 다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뭐 중국 쪽 공급도 늘어나고 한국도 팹이 다 바꿀 이제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생산량이 늘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면서 지금의 높은 이익률과 이익을 훼손되지 않는다고 확정 지어가면서 점차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긴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워낙 상반기에 또 반도체 특히 AI 뭐 메모리 쪽으로 위주의 급등이 나왔었는데 앞으로에 대한 뭐 수익성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투심이 좀 많이 약화되기도 했고요. 또 중국 기업들의 그 치킨 게임도 많이들도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9시 반 정도인 것 같아요. 중요한 지표 하나 나옵니다. 미국에서 7월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일단은 예상치는 YOY 3.4% 상승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오실지 예측하는 것도 궁금하고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도 컨센 정도로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것이 전년 대비를 했을 때는 지난달보다는 조금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좀 될 것 같다. 결국에는 우리 지금 최근에 봐왔던 유가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는 트렌드는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물가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가를 통해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미국 노동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물가 상승 트렌드가 점차 하방 압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CPI를 통해서 서프라이즈가 갑자기 튀어오르지 않는다면 저 같은 경우는 연준의 올해 9월 달 기준금리 동결 또 연말까지도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좀 확신을 가져가는 좀 그런 CPI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일단은 8월에는 FOMC가 없고 9월에 이제 있을 예정인데 9월 그리고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우선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죠. 하지만 채권 시장이라고 하죠. 패드와치라고 하는 쪽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올해 2차례 인상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는 2차례 인상 전망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이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연준이 결국에는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또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간 선거를 포기하겠다라는 좀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말로만 매파적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어쨌든 금리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지표가 오늘 또 하나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 지표 나왔고요. 안 좋게 나왔고 CPI 그리고 PPI가 순차적으로 이번 주 나오기 때문에 또 9월에 이제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한번 보자면요. 일단 7월에는 금통위에서 14개월 만에 이제 금리 인상이 한번 진행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이제 27일에 금통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매파적인 동결에 가장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 매파적 동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사실 연속 인상은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결국에는 아까 우리 연준의 얘기랑 비슷한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좀 더 다른 분위기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인상할 만큼 유가나 이런 압력들, 물가 상승 압력들이 강한가 이런 게 대해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지 내수 시장이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K자 경제가 상당히 강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연속 인상을 버틸 만한 내수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속을 할 만큼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가라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매파적인 동결을 하면서 되게 강한 워딩을 통해서 동결을 하면서 시장에 약간의 그 위협을 주지만 실질적인 인상은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8월에 이제 말에도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처럼 연속적인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함께 추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도 약간 깊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6월, 7월에 이제 조정이 결국 그 AI가 수익성까지 연결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었었고, 최근에는 또 엔비디아발 그 순환 금융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중국 뭐 창신 메모리에 대한 이런 부분도 7월에 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요소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꺾였다,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 가지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메모리 반도체에 예.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꺾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수급적인 요인인 거죠. 결국에 사고 싶은 사람들이 좀 줄어든 건 모습들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예.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전체 AI 전체 산업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쪽은 좋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이퍼스케일들이나 빅테크 쪽은 나쁘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뭘까? 수익화에 대한 우려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AI로 돈을 못 벌 것 같다는 우려는 좀 많이 접어든 것 같다. 왜 그런가를 봤을 때 우리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가 하죠.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좋다. 거기서 돈을 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AI 수익화에 대한 논쟁은 조금은 없어진 것 같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메모리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냐를 봤을 때 AI 수익화 논란이 조금 해소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AI 수익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AI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소위 말하는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쪽으로 좀 돈이 다시 또 흘러가다 보니 소위 말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메모리에 대한 돈들이 메모리만 좋았다는 시장에서 메모리가 아닌 다른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좋아지는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은 수급이 쏠렸던 것들이 풀려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포함해서요 언제 좋아질 것이냐를 봤을 때 저는 미국의 빅테크 주가가 달려가면서 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가는 모습들이 이제 발생할 것 같다. 지난 5, 6월에는 빅테크들은 떨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좋았던 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이제 쉽지 않고 독야청청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메모리 반도체와 미국 그것을 메모리 반도체 사주는 미국의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주가가 이제 같이 가는 모습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특히 애플 같은 거의 주가를 잘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애플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애플이 항상 중국 쪽 반도체를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결국에 애플이 수익성이 좋아지고 애플이 돈을 잘 벌 때는 중국 거를 그렇게 사고 싶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애플이 힘들어지고 애플의 주가가 안 좋을 때 꼭 중국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반도체를 많이 사는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좋아져야지 한국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도 같이 가는 환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걔네가 안 좋으면 걔네는 다른 방법을 찾기 마련이고, 그것이 중국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를 적게 쓰는 쪽으로 빠져나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저는 이제 빅테크 주가들과 우리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에 워낙 그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뭐 샌디스트 같은 그 메모리 쪽으로 워낙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 지금 뭐 소프트웨어 주가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들이 이제 많이 반등한 게 그 좀 이제 돈이 퍼지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반도체 뭐 메모리 피크아웃 나올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모건 스탠리인데, 이번에는 또 저가 매수 기회를 오히려 삼아야 된다라고 또 긍정적인 뷰를 전달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예. 지수도 그렇고 예. 외사들도 전반적으로 하는 게 지금 뭐 9천 이상으로 보시는 만 포인트 보시는 외사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도 하반기까지 연말까지로 봤을 때 코스피 9,750포인트를 전망을 바꾸진 않았어요. 물론 거기에서 조금 더 레벨을 내려올 수 있겠다, 더 못 맞출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타겟은 타겟이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만한 어떤 펀더멘탈적 요소들은 바뀐 게 크지 않다. 한마디로 연말까지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 투자들의 데미지가 받다 보니까 수급이 안 좋고, 수급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해외 주식으로 또 많이 돈이 나가고 있어요. 미국 증시로 지금 개인들은 많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또 국내 증시가 조금은 눌리는 모습들을, 그래서 이 타겟을 맞출지 안 맞출지 이런 거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근거가 바뀌었냐가 중요한 것인데, 근거는 저도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뭐 모건 스탠도 그렇고 전반적인 그런 근거들은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올해와 내년 잘 버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모건 스탠리
모라텔리의 의견대로 매물이 지금 저가 매수는 뭐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고요. 펀더멘털리도 손상된 건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서 코스피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시각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또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이란 전쟁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유가 또 올라온다 얘기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금리도 방향이 아직은 또 모호하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거시적으로 투자자들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꾸려가야 되겠습니까?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은 예.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던가 레버리지로 갈아탄다던가 이렇게 위험하게 이제 투자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한번 훼손되었기 때문에 5월, 6월 같은 강한 반등장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오래 보시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장을 투자를 하시되 또 우리가 이번 7월 때 겪었던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힘들다는 거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미국 증시나 다른 나라 증시는 이렇게 반도체가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증시가 변동성이 유독 컸던 것은 두 업체, 탑2, 반도체 탑2가 50% 넘게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줄이는 방법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변동성이 크면서 지수 상승이 좀 덜할 때 좋은 게 뭐가 있냐. 커버드 콜 같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커버드 콜은 그러니까 뭐 코덱스 커버드 콜 같은 게 나오면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하되 업사이드를 조금 포기하면서 변동성에서 이제 월 배당을 나오는 이런 커버드 콜 전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한 일부 포트폴리오 자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서는 뭐 금융주를 담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변동성을 줄이는데 또한 반도체가 안 좋아지면서 다시 또 나타나는 것들이 미국 증시대 그런 또 수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미국 증시 쪽이 결국에는 AI로 돈을 버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결국은 돈을 벌 거기 때문에 그쪽에 돈을 조금씩 투자를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가 전 반등을 꾸준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던가 뭐 그렇게 더 위험을 늘려가시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조금씩 담아가시면서 조금은 변동성을 관리하시는 면서 올라가는 것을 누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지금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는 전략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쏠림 투자는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하고 커버드 콜이나 미국 주식, 금융주 쪽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분산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전략까지 한번 주셨습니다. 8월 그리고 하반기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오늘 오전 한국콜마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해당 그래프는 시장의 전망치입니다. 시장은 이 매출이 약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영업이익은 941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28% 늘어날 것으로 점쳤습니다. 실제 매출이 나왔는데요. 매출은 18% 가까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941억 원을 전망했는데 1,1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넘게 증가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단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인디 브랜드 고객사의 히트 제품 성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상위권 K 스킨케어 제품들이 대부분 한국콜마를 통한 제품인데요. 한국콜마의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이 눈에 띄게 좀 성장을 하면서 특히나 이 폭염으로 인한 선케어, 스킨케어 부문이 크게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북미 법인의 이 지속적인 해외 수출, 해외 채널의 확장도 역시나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실적
추이입니다. 25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26년 1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도 스킨케어 부문이 55%, 또 선케어 부문이 26% 상승하면서 이 인디 브랜드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된 시기인데요. 이번에도 또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장도 만나보시죠. 또 오늘 한국전력이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망이 그다지 좋진 못한 상황인데요. 일단 영업이익이 1조 9,642억 원으로 점쳐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에너지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연료비와 구입 전력비 감소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또 중동 전쟁이 급등한 에너지 가격의 시차를 두고 전력 원가에 반영이 되는 상황, 또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한 상황 등이 한국전력에는 좋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관련주 종목 주가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콜마가 긍정적인 실적을 등에 업고 크게 튀어오릅니다. 25%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13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순이익 넘겼습니다. 3% 상승하면서 3만 6천 원 선에 거래됩니다.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탄력을 4.2%까지 올렸습니다. 6,600선을 돌파했는데요. 이후장 어떻게 될지 이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